금리를 내리면 정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따를 겁니다. 금리를 낮추면 결국 부동산으로 다시 돈이 몰려서 부동산 가격은 뛰게 될 것이고요. 집값이 뛰어오르는 만큼의 가계부채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를 낮춰도 대출받는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부담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며칠 뒤면 새로운 정부가 탄생합니다. 여러분께서 누구를 지지하셨던 간에 새로운 정부는 탄생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까? 초미에 관심이 쏠리고 있죠.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0%대로 나오면서 여기저기서 한숨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오늘자 5월 26일 환율을 보니까 1360원대로 주저앉았습니다. 환율은 앞으로 당분간 더 내려갈 확률이 높죠. 자, 민간 소비, 건설 투자 등 내수 부진으로 이미 1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이 전분기보다 0.2% 더 내려갔습니다. 여기에다가 미국발 관세 전쟁이 붙어서 향후 수출까지 많이 불안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금리라도 낮춰서 소비, 투자를 살릴 필요가 있다라고 봐서 오는 29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아마도 0.25% 정도 내릴 것이다 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금리를 내리면 정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따를 겁니다. 금리를 낮추면 결국 부동산으로 다시 돈이 몰려서 부동산 가격은 뛰게 될 것이고요. 집값이 뛰어오르는 만큼의 가계부채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를 낮춰도 대출받는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부담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엊그제 서울 은평구 진관동 쪽에 북한산 등산을 가면서 진관동 지역을 한 5시간 정도 임장을 했는데요. 2017년 4억 하던 아파트가 21년에 8억을 찍었고요. 지금은 6억 중반의 거래가 되는 곳도 있었고, 또 은평 뉴타운의 어떤 아파트는 2017년에 6억이었던 것이 지금은 호가가 12억 정도까지 올랐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5억짜리 아파트를 살 때 내 돈 2, 3억을 들고 대출 2, 3억을 받아서 살 수 있었던 그 집이 이제는 10억 선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내 돈 3, 4억을 들고 대출 6, 7억을 받아야만 살 수가 있듯이 금리가 낮아진다고 하더라도 대출량을 줄일 수는 없습니다. 집값이 오르고 내리는 그 이유, 국토연구원이 주택시장 변동성 확대의 사회적 비용과 향후 정책 방향이라는 보고서를 썼는데 그 내용이 참 관심이 많이 갑니다. 전세 가격이 1% 정도 상승하면 주택 매매 가격이 0.65% 오르고요. 갭 투자가 1% 늘어날 경우 주택 매매 가격은 0.15%포인트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보고서를 보니까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주요 국가들은 금리나 대도시화로의 집중이 주택가격을 결정하고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전세가격이나 갭 투자자들의 영향으로 인해서 집값이 오른다라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자, 집값이 오르는 이유, 금리, 대도시의 집중화, 전세가격, 갭 투자 이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겠지만 최근에 강남권 집값 오름세는 이게 단순하게 똘똘한 한 채의 영향이다 라고 보기보다는 안전자산으로의 가치, 그러니까 강남권의 압구정이나 반포 아파트를 금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초고가를 경시하는 거래들이 나온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초고가 아파트를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부자들만 사는 게 아니라 치안이 다른 나라보다도 안정적이고 또 사회 간접자본, 그러니까 공원 조성이랄지 도로라든지 하는 SOC 복지가 세계 최고의 수준이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자국의 돈을 가져와서 초고가를 경신하는 우리 아파트를 막 사들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서울 주요 지역의 아파트를 마구 사대면서 이 가격 상승을 끌어올리기 때문에 가격 방어가 나름 그 지역은 잘 된다라고 믿기 때문에 하락하지 않고 계속 더 오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압구정이나 반포 주변의 인접지역, 그러니까 송파, 잠실, 흑석동, 마포, 용산, 성동 이런 지역의 아파트들도 호가가 오르고 또 그 지역들이 오르다 보니까 다른 그 인접 지역들 은평구, 광진구, 영등포구 이런 것도 오르는 연쇄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국토연구원의 보고서를 보니까 OECD 국가 21개국이 2010년 이후에 금리가 1%포인트 내려갈 때마다 주택가격은 4.5% 상승을 했고요. 대도시화율이 1%포인트 증가하면 주택가격은 한 10% 이상 상승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많이 상승하는 거죠. 결국 수요가 몰리면 집값은 오른다라는 것이고 금리가 내려가면 빚을 내는 돈의 양도 많아지면서 주택가격은 오른다 이겁니다. 이것은 당연한 경제 논리와도 맞는 얘기인데,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세제도가 주택시장 변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고서에 썼습니다. 전세 가격이 1%를 상승할 때마다 주택가격이 0.65% 올랐고, 전세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전세대출을 자꾸 해주니까 또 전세 가격이 자꾸 오르는 겁니다. 서민 주거 안정이 처음에 목표였던 이 전세대출이 결국 집값을 끌어올리는 지렛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것은 금리 인하, 주택담보대출 역시 지방보다는 수도권 집값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고서에 썼습니다. 금리 인하의 효과를 보는 것이 수도권이 지방
지방에 비해서 약 5배 더 크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인하되면 빚을 잔뜩 내서 집을 사는 사람들이 수도권에 훨씬 많다는 거죠. 주택담보대출은 수도권에서만 주택시장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 지방에서는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영향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렇게 다소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이 말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방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받아서 아파트를 사는 경우가 수도권보다는 훨씬 적다. 이런 얘기죠. 그만큼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르고 지방의 가격은 오름이 거의 없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런 상황을 종합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전세자금 대출을 해줄 때 DSR 규제를 도입해서 대출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렇게 되면 처음엔 대출이 좀 줄어드니까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서울의 아파트 값의 상승도 좀 멈추고 진정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전세로 집값을 떠받치지 못하게 만들면 집값 폭등을 막을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실수요자분들의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대출을 덜 받고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더 이익인 겁니다. 다만 저소득층이나 청년층 등 소득이 작은 전세 실수요자분들에게는 예외를 적용해서 주고 나머지 분들에게는 DSR을 적용해서 주면 어느 정도 갭 투기를 막을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사실 전세 대출을 줄인다라는 것은 부동산 공급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반대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부동산 버블이 터져서 일본처럼 되면 그때는 정말 우리 모두가 다 망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조금씩 전세 대출을 줄여나가는 게 옳은 방법이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부동산이라는 것이 대출로 마구 부풀려 올라가기만 하면 반드시 언젠가는 터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빚으로만 끌어올리면 이 빚을 누가 감당하느냐? 마지막에 감당하는 사람이 결국 터지게 돼 있는 겁니다. 한동안 GTX 개발로 교통이 편리해지면 서울까지 몇 분이면 간다 라고 하면서 아파트 값이 많이 부풀어 오른 지역이 아주 많습니다. 인천 송도나 파주 운정, 화성 동탄, 인도권, 양주 덕정 여러 곳이 그런 곳에 해당이 되는데 요즘 GTX 개통이 된 파주 운정 지역의 아파트 값은 오히려 지금 많이 내려가고 있죠. 동탄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인천 송도 지역의 경우는 정말 많이 내려갑니다. GTX B 노선이 완공되면 여의도까지 20분이면 간다 라고 하면서 12억이 넘던 아파트들이 최근엔 5억대 그야말로 반토막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더샵 송도 마리나베이 아주 유명한 아파트죠. 전용 84제곱미터의 최고가가 12억 4,500만 원이었습니다. 13층이 그 가격이었는데 지난 5월 12일에 깜짝 놀랄만한 가격 6억 2,500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올해 1월 달에는 7억 3천만 원 정도의 같은 층이 거래가 됐었는데 4개월 만에 다시 1억 원이 더 떨어지게 된 겁니다. 갈수록 떨어집니다. 또 그 바로 옆에 이편한 세상 송도 아파트가 있죠. 이 아파트도 상당히 유명한 아파트죠. 전용 84제곱미터가 최고가가 10억 7,500만 원에 20층이 거래가 됐던 것이 지난 5월 1일에는 6억 6천만 원 30층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4월 달에는 30층이 7억 원에 거래가 됐지만 한 달 만에 다시 한 4천만 원 정도가 더 하락해서 거래가 된 겁니다. 이렇게 반토막이 나면 이거 정말 심각해지죠. 50% 대출을 받아서 샀다고 가정하면 이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차하면 이 아파트 경매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경매가 급증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GTX B 노선 착공 전에는 가격이 마구마구 치고 올라가다가 정작 착공이 딱 들어갔는데 집값은 하락하고 있죠. 이렇게 급격하게 하락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가장 큰 이유가 바로 투자자들이 송도에서 발을 뺐다 이겁니다. 송도의 경우는 입주 물량도 많기 때문에 갭 투자에 맛이 없다라고 판단하니까 투자자들이 빠진 겁니다. 파주, 동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투자자가 빠지면 아파트 값은 바로 하락합니다. 이 투자자라는 게 뭡니까? 바로 갭 투자죠. 갭은 전세를 끼고 들어오는 세입자를 두고 내 돈이 얼마 안 들어갈 때 가능한 겁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지방의 미분양을 해소하려고 온갖 안간힘을 다 쓰는데 그러지 말고 1가구 3주택까지는 과세하지 말아야 한다. 그럼 너도 나도 달려들어서 이걸 살 것이다. 그러면 미분양은 다 해결되고 오히려 앞으로 분양물이 나올 것도 미리 다 살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너도 나도 살려고 달려들면 뭡니까? 결국 다 망한다라는 겁니다. 인구는 줄고 있죠. 경기는 나빠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사줄 사람이 없는 이 아파트는 과세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결국 뭡니까? 투자를 안 한다는 겁니다. 이제 문별하게 투자를 한다는 것은 못 팔 각오를 해야 되는 지역도 있다. 이거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표영호TV의 구독자님들은 이런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잘 파악하셔서 피해 입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이라면 뭐 비싸게 사든 경매로 넘어가든 자, 아무튼 오늘도 영상 끝까지 보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책 읽으셨나요? 혹시 못 읽었어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이 책 출간 기념으로 북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현장에 오셔서 바로 입장하시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는데 100분에 한해서 선착순 입장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기 대선이 끝나는 6월 이후에 과연 우리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까? 오를까 내릴까? 지금 집을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지금 갈아타기를 해야 될지 아니면 어디로 해야 될지 내 집 마련 전략 여러분께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래 링크로 신청하시면 딱 50명을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뵙겠습니다.